과학자 김창엽 선생의 동생인 사면 김창흡이에요. 삼부연 있잖아요. 삼부연 폭포. 네. 그 삼부연을 좋아해가지고 붙잡빼고 그 사면, 그래서 사면이라는 호를 가지게 된 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형제가 유명했다 그래서 송나라 때에 정의천, 정명도가 형이고 정의천이 이제 동생이다 그래서 중국에 정명도, 정의천이 있다라면 한국에는 누구? 김창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김창흡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요. 김창협은 그래도 나가서 청풍 부사도 지내고 뭐 대제학 뭐 이런, 물론 뭐 그런 직책도 주어졌는데 그런데 안 나갔는데 이 사람은 더욱더 안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시 뭐 그림 뭐 이런 쪽에 더 관심을 표명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겸재정선하고 더 가까운 사람은 형보다는 이 사람이 더 놀러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 양반하고 더 잘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사천 이병현하고도 가까운 사람이다. 김창흡 선생인데, 이 김창흡 선생이 금강산도 가고 또 주로 있던 데가 거기 설악동 오세암 거기도 많이 놀러 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을 응거하면서 살았는데 삼전도비를 쓴 이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인조가 어디죠?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결국 청나라 홍타이즈한테 결국 패배를 하고 어디 삼전도, 지금 잠실 롯데월드 앞에 있는 그 삼전도비에 있는 데서 이제 삼전도비가 옮겨졌어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삼전도비에서 이제 구두 9건 머리를 찍고 이제 항복 선언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홍타이즈가 거기다가 뭐 만주어, 한문, 몽골어로다가 된 그 삼전도비를 쓰게 해요. 근데 아무도 안 쓰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결국 아무도 안 쓰고 써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이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조의 명에 의해서 썼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송시열 선생이 그거를 썼다고 비난을 해요. 그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경석이라는 분하고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 사이에 이제 서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인하고 남인들 사이에 아까 얘기한 김창엽 시대에 장희빈이 남인 쪽에 등을 업은 사람이었다라면, 남인이 그 이후에 경신 대첩적 이후에 남인들이 쫓겨나가면서 이제 서인 독주 세력이 됐고, 서인 안에서도 이제 권력이 이제 독점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 양분되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노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이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소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경석과 그 뜻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론이었고, 송시열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수정에서도 본 서계 박세당 선생이 이제 송시열 선생을 또 비판을 해요. 아니 이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자기에 의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럴 상황도 인정을 한 거고, 송시열 선생이 그렇게까지 비판하면 되겠느냐, 이게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계 박세당 선생을 또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사면 김창흡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김창흡 선생이 이제 대놓고 성균관 유생들을 통해 가지고 서계 박세당은 뭐라고? 주자성리학의 뜻을 저버리고 새로운 사문난적이 됐다. 그래서 송시열 선생은 윤유를 비판을 했고, 이 김창흡 형제는 누구? 박세당을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양반들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문화 수준을 높게 한 측면도 있지만, 너무 당파적으로다가 해서 좀 오명을 사게 됐고, 그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점은 좀 지나쳤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면 김창흡 선생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그렇죠. 뭐 비명이 뭐 이리나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자이고 물론 뭐 당색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의 팬망 하나라도 해서 이게 사면 김창흡의 묘소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알려주면 이게 조선조 유학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고 조선 후기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굉장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창협이 이제 그 중국풍을 본받지 말고 우리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겸재 진경산수화로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창협의 동생이 김창업이라는 사람이 노가제 김창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상원 때부터 뭐냐면 중국을 갔다 와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 청나라에 들어가면서 야, 이거 중국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북학 사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김창업의 그런 것들을 본받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뭐 누구죠? 홍대용, 또 박제가, 또 누구죠? 박지원, 뭐 이 시리즈들이 다 가서 누구를? 김창업을 따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 문화를 배워오겠다라는 북학 사상의 근거지를 마련한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중화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또 중국 문화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풍도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북학 사상도 이게 다 이 집안 형제들한테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네. 그 김창업도 매바위 그쪽에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김창업이는 이제 장동 그쪽에 가서 다시 올라가서 살았고, 주로 이제 이 김창협하고 김창흡이는 여기에서 살았고, 형이 죽고 나서 그 매바위 그 농암 서실을 지킨 사람은 이 김창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포천에서 뭐 장지를 여기다 마련한 거예요. 유명 조선국 사면선생 김창흡지묘 유인 경주이씨.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처사로 지냈기 때문에 벼슬 뭐 이런 걸 내렸어도 나는 안 해, 그러는 거고, 그래서 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정경부인 뭐 벼슬 없는 사람을 유인이라고. 네. 맞아. 네. 조선국중 이거 묘비, 이거는 보면은 이거요. 김창현이가 썼네. 김창현. 응? 그리고 여기 김웅현 얘기했잖아요. 여초 김웅현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이 서필에 글씨 잘 썼잖아요. 여초 김웅현 글씨인데, 이게 이제 팔분체라고 하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예서하고 행서를 8대2로 나눴다 그래가지고 이걸 8분체라고 그래요. 글씨체가 멋있는 글씨체예요. 그래서 이 김창협 선생은 자손이 없었던 반면에 이분은 자손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양자를 쓰는 그런 저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김창협 쪽에서 이제 양자를 들여서 거기 후손을 있게 했고, 그래서 원래 김원행이 원래 이렇게 해서 그 김원행 밑에서 뭐 홍대용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홍대용에 보면 이제 홍대용이가 이제 김원행하고 이제 석실에 가서 한 게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송시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송시열의 의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홍대용이는 자기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랬더니 김원행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네 하는 이런 거죠.